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한 번도 잠그지 않던 그 문이 갑자기 열리지 않았을 때 말이에요. 현관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어머니 실루엣이 보였어요.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걸까요? 그 순간 어머니가 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였어요. 정우는 평소처럼 어머니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회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의 따뜻한 저녁 한 끼를 기대하며 말이죠. 익숙한 키패드 5-3-1-5 어머니 생년월일로 된 그 신성한 네 자리 삐삐삐삐 삐잉 귀를 찢는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3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부의 사이렌이었죠.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다시 눌렀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삐잉. 키패드를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표면에는 어머니 손가락이 수천 번 눌렀을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특히 5, 3, 1, 5 버튼은 다른 숫자들보다 훨씬 달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손가락이 다른 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엄마, 나예요. 정우예요. 안에서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찰칵,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분명히 문 바로 뒤까지 오셨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의 숨소리만 느끼고 있는 순간이었죠. 엄마, 저예요. 정우. 문 좀 열어주세요. 귀를 문에 댔어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감정이 섞인 숨소리였죠. 엄마, 안 들려요? 알고 있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 하지만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럼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또 침묵. 복도 끝에서 이웃이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어요. 40대 어른이 어머니 집 앞에서 소리치는 모습이 이상했을 거예요. 엄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럼 왜요? 긴 침묵 후 어머니가 말했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거든. 언제요? 오늘. 갑자기요? 왜요? 그냥 30년을 그냥 바꾸다니? 새 비밀번호가 뭐예요? 몰라. 엄마가 바꾸신 건데 모른다고요? 몰라도 돼. 충격이었어요. 평생 자유롭게 드나들던 집에서 갑자기 출입금지를 당하다니.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얼음 같은 목소리.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그때 들려온 말이 정우의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안 들어와도 돼. 네. 안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 평생 우리 아들 언제 오나 하시던 어머니가 안 들어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다니. 30분 후였어요. 결국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엄마 집 문이 안 열려요. 뭐? 왜? 비밀번호 바꾸셨는데 안 알려주신다고. 말이 안 되는데. 바로 갈게. 30분 후 수진이 도착했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엄마, 수진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너도 몰라도 돼. 엄마, 왜 이러세요?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은 남매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30년 넘게 자유롭게 드나들던 집인데 30년 넘게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의미심장한 되물음이었어요. 정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내 집이지. 너희 집이 아니라. 남매는 할 말을 잃었어요. 창문 너머 어머니의 실루엣이 결연해 보였죠. 그때 옆집 박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셔서요. 괜찮으세요?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니까 들어가세요. 박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계속 뒤돌아보셨어요. 남매는 더욱 부끄러워졌죠. 엄마, 제발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유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뭘 그만하고 싶으세요? 너희들 돌봐주는 거. 엄마가 우리를 돌봐준다고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희가 엄마를 찾아뵈는 거잖아요. 찾아본다고? 언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지난달에 몇 번 왔는지 세어봐.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왔을 때 뭘 했는지도 생각해봐. 내 안부를 언제 물어봤어?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 이야기보다 자신들 이야기만 했었죠. 됐어. 이제 그만 가. 2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가 왜 저러시지? 모르겠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치매일까? 말씀은 또렷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매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간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집이 갑자기 닫혀버렸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만나러 가?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일이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정우는 다시 갔어요. 엄마, 오늘은 문 열어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긴 침묵 후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실 요즘 동네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요? 혼자 사는 노인들 집만 골라서 조금 안심했어요. 그런 이유라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그래. 혹시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새 번호 조심스럽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안 돼. 너희들도 모르는 게 나아. 왜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가족인 척해서 비밀번호 알아낸다더라.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벨 누르고 와. 확인하고 열어줄게. 지금은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 또 다른 변명이었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마트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정우야.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 발각된 것 같았죠. 몸이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나아져서. 장바구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4인 가족이 일주일 먹을 양이었거든요. 이거 다 혼자 드실 거예요? 천천히 먹지.
너무 많지 않아요? 상할 텐데. 냉동 보관하면 돼. 하지만 냉동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았어요. 상추, 토마토, 바나나.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너희 집에는 안 줘. 이상한 말이었어요. 그럼 버리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음식을 버릴 게 뻔한데 왜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걸까요? 엄마, 요즘 혼자 드시는 거 어떠세요? 괜찮아. 가족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혼자 먹는 것도 괜찮어.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계산할 때도 도움을 거절하셨어요.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택시 타고 갈 거야. 안 돼. 결국 택시를 타고 가셨어요. 정우는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죠. 집으로 돌아가서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마트에서 엄마 봤는데 이상했어. 어떻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을 사시더라. 얼마나? 우리 가족 일주일분. 그리고 내 도움도 거부하시고 뭔가 이상하긴 해. 도둑 얘기도 그렇고. 맞아. 앞뒤가 안 맞아.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모르겠어. 하지만 도둑은 핑계 같아. 화요일 아침 정우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확인해 봤어요.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죠. 아저씨, 요즘 이 동네에 도둑 든 일 있어요? 도둑? 없는데요. 왜요? 어머니가 그러시길래. 한 달 넘게 조용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였거든요. 3동과 5동 관리소에도 전화해 봤어요. 도둑 든 일 있나요? 없습니다. 요즘 조용해요. 어머니의 도둑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진짜 이유가 뭘까요?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엄마가 거짓말하셨어. 뭐? 도둑 이야기. 확인해 보니 그런 일 없었어. 그럼 왜? 그걸 모르겠으니까 답답하지. 진짜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수요일에도 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도둑 이야기 확인해 봤는데 그런 일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엄마,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이유가. 목요일 오후였어요. 정우는 어머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나오시나 해서요. 1시간 후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계셨죠. 뒤따라갔어요. 조금 떨어져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약국으로 향하셨어요. 약국 앞에서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나가신 후 들어갔어요. 죄송한데 방금 나가신 어머니 뭐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들분이세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가져가셨어요. 혈압약이요? 당뇨약이요? 네. 매주 오세요. 약이 많으셔서. 많다는 게 한 20가지 정도 되죠. 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고 계셨다니. 언제부터요? 한 2년 정도 됐나요? 처음엔 혈압약만 드시더니 점점 늘어나서. 심각한 건가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우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11시였어요. 정우의 전화가 울렸어요. 정우야, 큰일 났어.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119에 실려갔어. 뭐? 이웃이 전화했어. 어머니 집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정우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어머니를 봤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죠.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가족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쓰러지셨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뇨합병증이요? 네. 그리고 혈압도 매우 높고 약을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약은 드셨을 거예요. 아니요. 혈중 농도를 보니 며칠간 안 드신 것 같아요. 왜 약을 안 드셨을까요? 그리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제대로 드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마트에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사셨는데 안 드셨다는 거였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집 정리를 위해 들어갔어요. 관리소에서 마스터키를 빌렸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음식들이 상한 채로 그대로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사신 그 많은 음식들이 대부분 상해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더욱 놀랐어요. 책상 위에 약봉투들이 가득했거든요. 하나, 둘, 셋. 세어보니 20개가 넘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신장약.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병을 앓고 계셨다니.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정우와 수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거기에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전하지 못한 비밀들이 가득했거든요. 서랍 속에서 발견된 것은 약봉투들 뿐만 아니었어요. 병원 진단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가장 최근 것을 펼쳐봤어요. 당뇨합병증 진행, 신장 기능 저하, 정기 검진 필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의사의 소견은 남매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함.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한 상태. 어머니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밀어내신 걸까요? 그때 서랍 맨 아래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두꺼운 봉투 하나. 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와 정우에게.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봉투 옆에 놓인 녹음기였어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에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죠.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은지의 진실. 정우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뭘까요? 며느리 은지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그들이 상상했던 모든 것을 뒤엎었어요. 하지만 그 녹음 내용을 듣기 전에 병원에서 어머니가 깨어나 하신 첫 마디가 더 큰 충격이었어요. 은지가 뭐라고 했니? 며느리 은지, 정우의 아내. 그녀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까지 우리를 집에서 멀어지게 하려 하셨던 걸까요? 그 답은 며느리 은지의 충격적인 녹음 파일과 함께 어머니가 2년간 숨겨온 놀라운 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은지가 뭐라고 했니? 병원에서 깨어난 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정우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아내 은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그 녹음기를 생각하니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은지가 왜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날 밤 정우와 수지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 녹음기의 비밀을 반드시 풀어야 했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 라벨에는 며느리 은지의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오래된 테이프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차 한잔 할까?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바빠서요. 두 번째 목소리는 정우의 아내 은지였어요. 정우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언제 녹음된 건지, 왜 어머니가 이걸 녹음하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요즘 정우가 자주 못 오는 것 같네.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네, 그렇죠. 야근도 많고,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고 싶은데, 어머니의 아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까지는 평범한 대화였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은지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정우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무슨?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작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너무 자주 부르세요. 맨날 와달라고 하시고 이것저것 부탁도 많이 하시고 그게 스트레스였구나. 정우가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은지가 거짓말을 한 거야?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정우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자주 부르지 마시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시고. 알겠다. 그래야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힘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 학원이 너무 바빠서 할머니 댁에 자주 못 가요. 아이들도? 네. 영어, 수학, 피아노.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그렇구나. 요즘 아이들은 공부가 힘들지.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죠? 그럼 당연히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보자고 하지 마세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지가 어머니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테이프에서는 더 놀라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다른 날에 녹음된 것 같았죠. 어머니, 오늘은 수진 언니 얘기 좀 할게요. 수진이가 뭐? 언니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고민? 아이들 교육 때문에요. 요즘은 엄마가 아이들 교육에 올인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 어머니 집에 자주 오다 보니까 아이들 숙제 봐줄 시간도 없고 학원 스케줄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언니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워하셔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오히려 엄마 뵈러 가는 게 좋았는데. 은지가 완전히 거짓말로 엄마를 속인 거야. 테이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은지의 거짓말은 더욱 체계적이고 악랄했어요. 어머니,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데? 정우랑 저희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정우 출퇴근도 편한 곳으로요. 어디로? 분당 쪽이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 그럼 자주 보기 힘들겠네. 그래도 주말에는 올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어머니의 깊은 한숨이 테이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구나.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지. 정우는 테이프를 잠깐 멈췄어요. 이사? 우리가 언제 이사 계획을 세웠어?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은지가 엄마한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정우나 수진 언니한테는 우리가 이런 대화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괜히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 어머니가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구나. 네. 어머니만 조금 참으시면 가족 모두가 편해져요. 그래.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구나. 테이프가 끝났어요. 정우와 수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은지가 2년 동안 어머니에게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던 거였어요. 은지가 완전히 엄마를 고립시킨 거야. 우리가 엄마를 부담스러워한다고 거짓말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멀리하기 시작하신 거였어. 2년 동안이나.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참아오셨을 거야.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배려하려고 참으신 거였어. 그때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었어요.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2년 전 3월 15일. 은지가 말하길 정우가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다. 내가 너무 자주 불렀나 보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2년 전 4월 2일. 오늘도 정우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은지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보다. 2년 전 5월 10일. 수진이도 바쁘다고 한다.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해해야지. 그래도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다. 수진이 일기를 읽으며 더 많이 울었어요. 2년 전 6월 20일. 정훈애가 이사 간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본다니.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아이들 미래가 중요하니까. 2년 전 7월 5일. 병원에 갔다. 혈압이 높다고 한다. 아이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혼자 다니기로 했다. 2년 전 8월 12일. 요즘 너무 외롭다. 하지만 아이들 편하게 해줘야지.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일기를 읽으면서 남매는 어머니가 2년간 혼자 견뎌온 고통을 알 수 있었어요. 1년 전 2월 28일. 당뇨까지 생겼다. 약이 점점 늘어난다. 아이들한테 말하면 스트레스만 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1년 전 6월 15일. 정우가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도 이제 2달에 한 번이 됐다. 바쁘니까 당연하지. 1년 전 9월 3일. 수진이 아이들도 이제 할머니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가 보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해해야지. 6개월 전 1월 10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하지만 아이들 편하게 해줘야지.
내가 참으면 되니까. 3개월 전 4월 5일.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하지만 말하면 안 된다. 은지가 정우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으니까. 1개월 전 6월 20일. 더 이상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일주일 전 7월 15일.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제 아이들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3일 전 7월 20일. 아이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다. 정우와 수지는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그런데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정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한테 말할 수 없다. 은지가 정우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혼자 견디다가 조용히 가는 게 아이들을 위한 일인 것 같다. 어머니가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우는 주먹을 벽에 쳤어요. 은지가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야. 2년 동안 거짓말로 엄마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수진도 분노에 떨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왜? 은지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서랍 맨 뒤에서 마지막 봉투를 발견했어요. 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지의 진짜 속마음. 정우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어머니가 적으신 메모가 있었어요. 은지가 작년 추석에 술 마시고 한 말.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맨날 챙겨드려야 하고, 신경 써드려야 하고. 정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거리를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편해요. 어머니도 독립적으로 사시고, 저희도 자유롭게 살고, 그게 요즘 세상의 현대적인 가족 관계예요. 어머니가 은지의 술김에 나온 진심을 그대로 적어 놓으신 거였어요. 정우는 그 메모를 읽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은지가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메모 뒷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지가 친구들한테 한 말 우연히 들음. 시어머니가 너무 끈끈해요. 맨날 아들 보고 싶다고 하고,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고, 솔직히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거리두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나쁜 사람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거리를 두시는 거니까. 은지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진이 메모를 읽고 분노로 떨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를 이렇게 조작해서 혼자 있게 만들고.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지가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정신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라고. 그런데 서랍 맨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녹음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라벨에는 은지의 마지막 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그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들려온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뭔데?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아들한테 매달리시면 정우가 힘들어해요. 매달린다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정우가 결혼 후회한다고 했어요. 결혼을 후회한다고? 어머니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없다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제안할게요. 뭘? 어머니가 먼저 거리를 두세요. 내가? 네. 그럼 정우도 편해지고, 저희 부부도 편해지고,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어떻게 거리를 두라는 거니? 전화도 자주 하지 마시고, 만나자고도 하지 마시고. 그럼 언제 만나니? 어머니가 정말 아프시거나 위급할 때만요. 아프거나 위급할 때만? 네.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나를 위한 일이니? 어머니도 독립적으로 사시면서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네.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이 대화 내용을 정우나 수진 언니한테 말하면 저희가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멀어진다는 게 아예 연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구나. 어머니가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테이프가 끝났어요. 정우와 수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은지가 어머니를 협박까지 한 거였어요. 은지가 완전히 엄마를 협박한 거야. 말하면 아예 연락 안 한다고 위협까지 하고. 그래서 엄마가 2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참아오신 거였어.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엄마가 우리를 멀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를 지키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어. 은지 때문에 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야. 정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은지한테 완전히 속았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내 아내라니.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니가 깨어나셨는데 계속 뭔가 말씀하려고 하세요. 지금 갈게요. 정우와 수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있으셨지만 매우 약해 보이셨어요. 엄마, 어머니가 정우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우리예요. 은지가 한 말이 사실이니? 무슨 말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은지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거짓말? 네. 우리가 엄마 집에서 발견한 녹음기를 들었어요. 녹음기를? 은지가 2년 동안 엄마한테 한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정말로 우리는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도 없고 부담스러워한 적도 없어요. 수진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2년 동안 왜 안 왔는지 아세요? 왜? 엄마가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싫어한다고? 네. 전화해도 빨리 끊으시고 가도 빨리 가라고 하시고 그건 너희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서 은지가 거짓말한 거였어요. 우리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나는 2년 동안 뭘 한 거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미안해.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은지는 왜 그런 거짓말을? 정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내의 악독함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엄마, 은지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은지가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우한테 연락받고 급히 왔는데. 순간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우와 수지는 은지를 노려봤고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다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세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은지에게 한 말은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은지야, 내가 한 말들을 다 알고 있다.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침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은지의 다음 반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과연 은지는 어떤 변명을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인정할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은지야, 내가 한 말들을 다 알고 있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침내 2년간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난 순간이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은지, 우리가 다 들었어. 내가 엄마한테 한 모든 거짓말. 무슨 거짓말? 2년 동안 엄마를 속인 모든 것들 말이야. 은지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려고 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지만 수진이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걸로도 모르겠다고 할 거야? 은지의 눈이 녹음기를 보자 완전히 동요했어요. 그건 엄마가 2년 동안 내 말들을 다 녹음해 두셨어. 정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정우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은지의 목소리.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자주 부르시고 이것저것 부탁도 많이 하시고 은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정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우리 엄마를 2년 동안 혼자 아프게 놔둔 게 엄마를 위해서라고?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엄마한테 한 말 하나하나가 다 녹음되어 있어. 수진이 다른 부분을 재생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세요. 어머니가 먼저 거리를 두세요. 이 대화를 정우한테 말하시면 저희가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은지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가 은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왜 그랬니?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은지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정우가 폭발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우리 엄마를 2년 동안 지옥으로 만든 게 정우야, 나도 힘들었어. 내가 힘들었다고? 어머니가 너무
너무 뭐? 은지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어요. 너무 끈끈하시잖아요. 맨날 아들 보고 싶다고 하시고,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시고, 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생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거짓말로 속인 거야? 저도 저만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해서 엄마를 속였어? 그러면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잖아요. 지금 더 나쁜 며느리 됐어. 정우야.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은지가 당황했어요. 정우야, 진정해.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 아이들? 내가 아이들을 핑계로 엄마를 멀리했잖아. 그건 아이들한테도 할머니 안 보게 했잖아. 거짓말로.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아, 아파. 엄마. 정우와 수진이 급히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너무 충격이야.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프시다고. 심전도 찍어봐야겠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당뇨 합병증에 심장까지 안 좋아지시면 정말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더 이상 큰 충격은 받으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정우는 은지를 노려봤어요. 내가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없었어? 2년 동안 거짓말로 엄마를 고문하고도 수진도 분노했어요. 은지야, 내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엄마를 거의 죽일 뻔했어.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엄마가 약을 20개씩 드시는 줄도 몰랐어? 그건 엄마가 혼자 당뇨 앓고 계신 줄도 몰랐어?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관심도 없었으니까 몰랐겠지. 그날 밤 정우와 수지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어머니 방을 다시 정리하던 중 침대 밑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마지막 소원. 정우가 편지를 펼쳐봤어요. 사랑하는 정우와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거야. 은지가 한 말들,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참아온 것들 말이야.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안해. 내가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걸. 편지를 읽던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도 우리 걱정을. 정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만약 내가 죽고 나서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어. 서로 미워하지 마라. 은지도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는 힘들었을 거야. 대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남매는 편지를 읽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가족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살아있을 때
이 편지를 읽는다면 한 번만 더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될까? 진짜 가족 말이야.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가족. 그게 엄마의 꿈이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새 비밀번호는 사랑해야. 5-2-7-4-6-2. 언제든지 와도 돼.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정우와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우리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엄마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는 많이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았어요. 엄마, 편지 봤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편지를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쓰신 편지요. 아, 그걸 봤구나. 엄마,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는 원래 가족이잖아. 아니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편지에 쓰신 그런 가족.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좋지. 그때 은지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은지야,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 줄 몰랐어요.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제 편함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2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어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됐다. 이제 됐어. 어머니, 너도 내 나름대로는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변명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더 죄스러워요. 정우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화가 났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은지야. 응? 정말 반성하는 거야? 응. 정말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께 잘해드릴게. 진심으로. 말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 알겠어. 수진도 말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할게. 언니, 대신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 알겠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 볼까? 네, 엄마.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아껴주는 가족. 네. 그리고 비밀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정우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우야, 은지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정우는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엄마가 원하시니까 용서할게. 정우야. 대신 은지야,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없을 거야. 약속할게.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네. 네, 엄마.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알고 있지? 네. 사랑해줘. 맞아. 앞으로는 그 비밀번호로 언제든지 와. 네, 엄마.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밥 먹을까? 좋아요, 엄마. 할머니, 저희도 갈게요. 손주들도 신나했어요. 그럼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가족들한테 밥 해주는 게 제일 행복해. 저녁 시간 어머니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하신 따뜻한 식탁 앞에 앉아서 모두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제일 잘하는 게 요리야.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럼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네, 엄마.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모이자. 그럴게요. 그리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네. 아, 그리고 새 비밀번호 가르쳐 줄까? 또 바꾸셨어요? 응. 이번엔 가족사랑이야. 1-4-5-1-2-6-6-7. 왜 또 바꾸셨어요?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모두 웃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누나, 우리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왜? 엄마를 잃을 뻔했는데 다시 찾았잖아. 맞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 알게 됐고,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겠어. 그래야지. 6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가족들의 관계도 정말 달라졌어요. 정우는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고, 수진도 아이들과 함께 자주 왔어요. 은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아. 저희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덕분이에요. 고마워. 저희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집 현관문의 키패드에는 여전히 낡은 손때가 묻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부의 경고음이 아니라 따뜻한 환영의 띵동 소리가 들려요. 비밀번호 가족사랑을 누를 때마다 마음도 따뜻해지거든요. 어머니가 문을 닫으셨던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때로는 문을 닫아야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멀어져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께 안부 인사 한번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 문도 항상 활짝 열려 있을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